태양계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에 있지만 일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돕니다. 나사는 지구 근접 천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소행성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평범한 암석 덩어리입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부터 남아있는 우주의 잔해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행성은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입니다. 비정상적인 궤도, 예측 불가능한 회전, 이상한 반사율, 불규칙한 형태 등입니다. 이러한 특이점들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며 일부는 대담한 가설을 제기하게 합니다. 혹시 이 소행성들이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외계 문명의 인공 구조물은 아닐까요? 탐사선, 관측기지 또는 버려진 우주선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은 지구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기묘한 소행성들을 살펴보고 그 미스터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오umuamua 입니다. 이 천체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펜스타스 망원경이 발견했으며 하와이어로 먼 과거에서 온 최초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오umuamua는 성강 공간에서 태양계로 진입한 최초의 확인된 물체였습니다. 길이 약 400m, 폭 약 40m의 길쭉한 형태로 추정되며 회전하면서 밝기가 10배 이상 변했습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연 천체는 보통 중력에 의해 구형에 가깝게 뭉쳐지는데 오umuamua는 시가 모양이거나 납작한 원반 형태였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태양을 지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가속을 보인 점입니다.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추가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혜성은 태양 근처에서 얼음이 증발하면서 가스를 분출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umuamua에서는 혜성의 전형적인 꼬리나 코마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분광 분석도 가스 방출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umuamua를 가속시켰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아비 로에브 교수는 태양독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오umuamua가 매우 얇고 가벼운 구조물이라면 태양 복사함만으로도 관측된 가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도 일본의 이카로스 같은 태양돛 우주선을 실험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전에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면 오umuamua는 그들의 탐사선이거나 버려진 우주선일 수 있습니다. 로에브는 이 가설을 담은 책을 출판했고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회의적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 설명도 여러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한 이론은 오umuamua가 수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빙산이라는 것입니다. 수소는 가장 휘발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로 작은 열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수소 가스는 무색이며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설은 가속을 설명하면서도 코마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해명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질소 얼음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명왕성과 트리톤 같은 천체에는 질소 얼음이 풍부합니다. 다른 항성계에도 비슷한 천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와 성강 공간을 떠돌다가 태양계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질소 얼음도 증발하면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새로운 연구는 오umuamua가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 때 조각난 파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내부에 갇힌 물질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가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2020 SO입니다. 2020년 9월 발견된 이 물체는 처음에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지만 궤도 분석 결과 매우 이상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구와 거의 같은 궤도를 돌고 있었고 속도도 비슷했습니다. 자연 천체가 이렇게 지구와 유사한 궤도를 가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나사의 폴 초다스는 이것이 인공물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궤도를 역추적한 결과 2020 SO는 1966년 지구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해 나사는 서베이어 2호 달 착륙선을 발사했고 이를 실어 나른 센타우르 로켓 상단이 우주에 버려졌습니다. 2020 SO의 궤도와 크기는 센타우르 로켓과 일치했습니다. 분광 분석 결과 표면이 금속성 물질로 덮여 있었고 이는 로켓의 스테인리스관과 일치했습니다. 2020 SO는 외계 인공물이 아니라 인류 자신의 우주 쓰레기였습니다. 54년 만에 지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확인 물체를 발견했을 때 외계 기원을 가정하기 전에 인간이 만든 것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수천 개의 로켓 상단, 위성 잔해, 우주선 부품이 우주로 버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 태양 궤도로 들어갔고 수십 년 후 다시 지구 근처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1소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면 과거 우주 발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대부분의 미확인 물체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간의 쓰레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정말로 자연 천체이며 극소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3753 크루이트네입니다. 1986년 발견된 이 소행성은 지구의 준위성으로 분류됩니다. 지구를 직접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돌면서 지구와 복잡한 춤을 춥니다. 지구에서 보면 크루이트네는 맑은 모양의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는 매우 드문 궤도 공명 현상입니다. 크루이트네의 지름은 약 5km로 추정되며 자전 주기는 약 27시간입니다. 흥미롭게도 크루이트네는 수천 년 동안 지구 근처를 맴돌았으며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는 이 소행성이 고대 외계 문명의 관측기지일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지구를 장기간 감시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크루이트네는 평범한 암석 소행성으로 보이며 분광 분석 결과 S형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규산형 광물과 철을 포함한 흔한 구성입니다. 크루이트네의 미스터리는 왜 이런 특이한 궤도를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크루이트네는 원래 소행성대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성과 다른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궤도가 변하면서 지구 근처로 이동했고 우연히 현재의 공명 궤도에 포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준위성은 일시적입니다.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후 크루이트네는 다시 궤도가 변하면서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지구에는 크루이트네 외에도 여러 준위성이 있습니다. 2016 H53 카무알레와 2020 PP1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작은 소행성이며 일시적으로 지구와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탐사 목표로 삼는 제안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접근하기 쉽고 태양계 초기 물질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1991 VG입니다. 1991년 발견된 이 물체는 크기가 약 10m로 매우 작습니다. 궤도가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공전 주기도 거의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아폴로 계획 시대의 우주 쓰레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1991 VG는 발견 직후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다시 지구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재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고 어두워서 망원경으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1991 VG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자연 소행성일 수도 있고 인간의 우주 쓰레기일 수도 있으며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기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작은 물체들도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아포피스입니다. 지름 약 370m의 이 소행성은 2004년 발견되었으며 초기 궤도 계산 결과 202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리노 척도에서 4단계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위협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관측으로 궤도가 정밀화되면서 2029년 충돌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포피스는 2029년 4월 13일 지구에서 불과 31,000km 떨어진 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맨눈으로도 보일 것이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소행성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포피스 근접 통과는 과학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소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조성력으로 인해 아포피스의 자전이나 표면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의 미스터리는 2068년입니다. 2029년 근접 통과로 인해 궤도가 변하며 이것이 2068년 충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산에서는 2068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2021년 최신 관측으로 이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아포피스는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지구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포피스 사례는 지구 근접 천체 추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궤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며 계속 관측해야 합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행성 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험한 소행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합니다. 2022년 다트 미션은 소행성 충돌로 궤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소행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미확인 소행성은 베누입니다. 나사의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소행성을 탐사했고 2023년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베누는 지름 약 500m의 탄소질 소행성으로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누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표면에서 작은 입자들이 분출되는 현상이 관측된 것입니다. 소행성에서 활동적인 분출은 해성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베누는 해성이 아니므로 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열파세, 미세 운석 충돌, 내부 휘발성 물질의 방출 등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열파세입니다. 베누는 빠르게 자전하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암석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작은 조각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베누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표면의 예상치 못한 거칠기입니다. 원래 베누는 매끄러운 모래 같은 표면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샘플 채취 장치는 이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면은 바위와 자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샘플 채취 시도는 성공했지만 탐사선이 표면에 깊숙이 가라앉아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추진기를 즉시 점화하지 않았다면 탐사선이 베누 표면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행성 탐사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원격 관측만으로는 표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직접 접근해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누 샘플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며 태양계 형성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 근처의 소행성들은 대부분 자연 천체입니다. 외계 문명의 인공 구조물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관측하되 엄격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외계 기원을 주장하려면 자연적 설명을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미확인 소행성은 결국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쓰레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발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계속되는 한 미스터리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우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